네, 지금 여러분께서는 라디오 코리아 시사저담을 함께하고 계십니다. 이 시간은 24시간 오픈 24시간 배달 서비스로 언제나 즐거운 알베네. 우울한 일상에서의 탈출이 시작되는 곳 7080 나이트클럽 공동 제공입니다. 네, 시사자담 오늘은 미국 법원으로부터 정치 망명을 허용받은 전 국정원 직원 김기삼 씨를 모시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제 하신 말씀이 임동원 씨가 북한의 이 간첩일 가능성이 크다라는 이제 그러한 주장이신데요. 왜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제가 국가정보원에서 근무하던 시절에 임동원 씨가 국가정보원장이었어요. 원장이셨죠. 예. 근데 그 원장, 이제 우리 직원들은 원장이 도대체 무슨 지시를 하는지, 어떻게 지시를 하는지, 원장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이런데 관심이 많을 수밖에 없는데요. 네. 아래 사람으로서 원장의 하는 그러니까 행태가, 그러니까 원장이 일을 처리하는 방식이 우리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때가 너무 많았어요. 네. 예, 이 사람이 그 어떤 일을 추진할 때 또 극도의 어떤 그런 보안을 어떤 주장을 한다든지 하는, 우리로서는 도저히 어떻게 저렇게 할 수 있을까 하는 그런 생각이 들 때가 많았어요. 근데 제가 국가정보원을 퇴사하기 바로 직전에 2000년 한 10월 초점으로 기억되는데, 그때 당시에 9월 말이나 10월 초점으로 기억이 되는데, 김용순이가 한국으로 내려왔었더랬어요. 아마 9월 말이었던가 보는데요. 네, 김용순을 그때 당시 통일부 장관이 김용순을 환영하는 만찬을 쉐라톤 호텔에서 가졌었는데, 그 만찬석상에 그때 당시에 문화부 장관이었던 박지원 씨도 초청이 됐었어요. 그래서 박지원 씨가 남북 정상회담의 얼굴 마담에 대해서 북한 쪽 사람들하고 이렇게 창구가 돼서 협상을 한 당사자니까 당연히 초청이 됐죠. 근데 그때 당시에 박지원 씨는 문화부 장관에서 낙마하기 일보 직전이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한빛은행 불법 대출 사건이라든지 이런 데 연루가 돼서 박지원 씨가 장관직에서 낙마하기 바로 일보 직전이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은 상당히 그때 당시에 자기의 입지가 곤란한 때였는데, 박지원 씨가 호텔에서 만찬이 끝나갈 즈음에 술이 너무 과하게 그러니까 거의 인사불성 상태로 술이 취해가지고 난동에 가까운 그런 그걸 연출했었어요. 그 행사장에서. 물론 다른 외부인들, 기자들이나 이런 분들은 없고, 오로지 우리 직원들하고 호텔 관계자들 몇 명만 있는 자리에서 그렇게 했지만은, 거기 참석했던 직원들의, 친구들의 얘기를 들어보면 박지원 씨가 술이 만취해서, 국정원에 빨갱이가 둘이가 있다. 너희들 빨갱이들은 정권이 바뀌게 되면 너희들이 제일 먼저 첫 번째로 너희들이 청문회에 서게 될 놈들이다. 이런 얘기를 했었어요. 이런 난동을 부렸더랬어요. 그래서 어떻게 같은 팀에 있는 사람들끼리 참 정말 이해가 잘 안 되네요. 같이 같은 대통령을 모시는 그렇죠. 박지원 씨와 임동원 씨는 김대중 씨를 모시는 가장 큰 두 기둥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인데, 둘이가 그렇게 서로 앙숙이 돼서 그때 당시 사정으로는 둘이가 앙숙이 돼서 그렇게 서로 저주를 하고 하는 상황이 있었어요. 그래서 도대체 무엇 때문에 박지원 씨의 입에서 임동원 씨와 김보연 씨를 빨갱이라고 저주하면서 너희들은 반드시 이후에 이것 때문에 처벌을 될 거라고 그렇게 술 먹고 얘기를 했는지 하는 게 그때 당시, 그러니까 바로 퇴사 직전에 상당히 좀 제가 고민이 되더라고요. 왜? 그래서 그 이후에
제가 이제 임동원 씨가 어떻게 활동하는지에 대해서 조금 더 면밀하게 제 나름대로는 좀 관찰하게 됐었죠. 그런 관찰의 결과로서 이 사람은 북한의 조종을 받는 사람이 틀림이 없다. 그렇게 제가 개인적으로 확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제가 아는 내용들을 여러 가지를 종합해서 글로서 발표를 했었어요. 자, 지금 임동원 씨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들은 지금 우리 김기삼 선생님이 혼자서 본인만 그렇게 생각하신 겁니까? 아니면은 그 당시 국정원 직원들 모두들 다 그런 식의 좀 느낌을 가지고 있었나요?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다는 생각은 했죠. 아, 사실은 네. 국가정보원 수사국에서 임동원 씨를 엄밀히 내사하는 직원이 있었어요. 아, 그래요? 네. 임동원 씨가 정권이 바뀌기 바르기 전에 네. 김영삼 정권 시절에는 임동원 씨의 간첩 행위를 내사하는 국가정보원 직원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직원이 임동원 씨가 국가정보원장으로 발령을 받자마자 그 직원이 지방 모든 자기가 이제까지 내사하던 모든 자료들을 다 덮고 지방으로 몸을 피했어요. 아, 예. 그러니까 국가정보원이 그 이전부터 임동원 씨가 아태재단의 사무총장을 하던 시절 또는 그 어려운 시절부터 93년 4년 그 시절부터 임동원 씨의 행보에 대해서 굉장히 세밀하게 들여다보고 있었다고 봐요. 네. 그리고 세 번째 지금 말씀하신 것이 이제 이 도청 사건입니다. 이 안기부의 불법 도청과 감청 의혹. 이런 이제 우리 김 선생님이 폭로하신 후에 이 한국에서 일파만파 큰 파장이 일어났던 그러한 일이 되고 말았었는데. 왜 그 당시에 지금 근데 우선 이 도청과 감청은 김대중 대통령 시절뿐만 아니라 김영삼 대통령 시절도 있었다고 지금 말씀하셨지 않았었나요? 도청과 감청은 정보기관이 존재하는 한 필요하겠죠. 아, 그래요? 왜 그렇게 생각하세요? 도청과 감청을 하지 않은 정보기관이 활동을 할 수가 없어요. 네. 저는 개인적으로 도청, 감청 더 열심히 해야 된다고 주장하는 편이에요. 왜냐하면 도청이든 감청이든 감청이라는 것은 합법적인 도청을 얘기하는 거고 도청이라는 것은 그야말로 불법적으로 남의 얘기를 듣는 것인데 불법이나 합법이든 어쨌든 간에 대한민국의 안보가 수호되려면은 북한의 간첩들을 더 검거하기 위해 가지고는 저렇게 도청하는 게 그러니까 합법적으로 도청하는 게 어려운 법체계에서는 불가능해요. 무조건 정보기관은 불법적이든 어떤 도청을 통하든 어떤 형식을 통하든 간에 우리 안보를 수호하기 위해서는 그거보다 더한 일도 해야죠.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도청 국가정보원이 도청을 하는 그 자체에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 도청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 것이죠. 우리 안보를 수호하기, 간첩을 잡기 위해서 도청하는 게 아니라 정치인들이 사생활이었든지 정치인들 자기 반대쪽에 있는 정치인들의 정치적 의견이 무엇인지 그런 걸 알고자 도청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럼 어느 정도까지 그러면 이런 도감청이 실시가 됐던 겁니까? 제가 그 당시에 말이죠. 한국에 이렇게 출장을 나가게 되면은, 친구들도 그렇고, 누구든지 보는 사람들이 전화 조심해라, 어디서 누가 듣고 있을지 몰라,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정말 그렇게 광범위하게 그런 도감청이 실시가 됐었나요? 해외로 나가는 전화, 그러니까 해외에서 국내로 들어오는 전화,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는 전화는 굉장히 타이트하게 도청의 대상이 된다고 보면 지금도 그런지는 모르겠지만은 왜냐하면 해외에서 들어가고 나오는 것은 관문을 거치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 관문만 지키고 있으면 어떤 회선이 어떤 전화번호 간의 그 커뮤니케이션이 수상한지를 쉽게 알 수 있기 때문에 해외로 전화하는 것은 쉽게 도청이 된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도청을 하기 위해서는 도청되는 전화번호들 간의 그 전화번호가 확인이 돼야 돼요. 그래서 국내에서
공중전화로 전화를 한다든가 하는 것은 거의 도청하기가 불가능하고요. 네. 그 전화번호가 확정된 번호, 그러니까 자기 전화라든지 네. 그런 건 뭐 도청하고 싶으면 얼마든지 하죠. 네. 근데 뭐 국민들은 국민들 각자의 사생활에서 도청될 우려를 걱정하실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네. 뭐 국가정보원이 국민들까지 도청할 만한 그런 관심도 없을 거니고 그런 인력도 없고 네네. 그야말로 뭐 자기가 대한민국에서 굉장히 중요한 일을 한다거나 네. 아니면은 대한민국에서 뭐 좀 불법적인 일을 한다거나 네. 그럴 때는 뭐 자기 전화가 도청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를 뭐 해도 좋겠지만은 네. 국민들의 일상생활을 도청한다는 것은 있을 수 그렇죠. 없죠. 네. 아마 최 사장님이 한국 들어가셨어도 별로 글쎄요, 언론인이기 때문에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은 네. 일반적인 해외 교포가 한국 들어가서 또는 여기서 한국으로 전화하는 게 도청이 될 거라고 그렇게 우려하는 것은 좀 네. 과한 염려예요. 잘 알겠습니다. 시사자담 오늘은 미국 법원으로부터 이 정치 망명을 정식으로 허용을 받은 이 전 국정원 직원 김기삼 씨를 모시고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계속됩니다.